여러분, 이중채무,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신용대출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 두 가지를 받은 그런 대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비율 한번 보실래요? 43.9%입니다. 43.9%. 이 정도면 여러분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신용대출도 받았다는 거예요. 43.9%만요. 2012년 2분기 4월에서 6월이죠. 이때 이런 통계를 처음 냈는데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최대라는 겁니다. 그럼 역대 최대라는 거죠. 역대 최대. 역대 최대라는 건 이건 여러분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빌린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42.8%였던 것이 2020년을 거쳐서 2021년에 오니까 43.9%까지 폭등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등을 하면 과연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이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왜냐하면요, 변동금리가 원체 많기 때문에요. 고정금리 비율은 2021년 8월 현재 20%고요. 변동금리 비중은 2021년 8월 현재 80%입니다. 변동금리가 많다는 것은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자 부담도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자 부담도. 지금 현재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여러분 5%에 육박합니다. 5%. 5%면 여러분 이자가 장난 아니란 뜻이에요. 장난 아니란 뜻이에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습게도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싸지만 진짜 우습게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싸야 되거든요. 정부가 의거지로 지금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사단 납니다. 사단 납니다. 디폴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11월에 금리 올린다고 했잖아요. 11월에 금리를 올리면 0.25%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도 5%를 넘어설 거고요. 신용대출도 5%를 넘어설 겁니다. 0.25%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적어도 월 30만 원 이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물론 금액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3, 4억을 빌렸다면 30만 원까지는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면 이게 이자 폭탄에 대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죠. 내년 1월에 다시 1.25% 그러니까 0.25%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중 채무를 진 사람들 그 어느 때보다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작은 단서지만 말입니다. 이 작은 단서가 결국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중 채무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이자가 올라간 금리 인상기에는 최악의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채무 불이행이 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